자, 오답 정리하고 오늘 확률 전체 한번 터는 시험 한번 볼게요. 확률과 조건부랑 같이 한번 터는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연속 확률 변수가 조금 난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한번 잘 잡보도록 할게요. 자, 통계 이게 아닌데? 107페이지까지 해서 오답 한번 볼까요? 틀린 거 있었나요? 모르는 것들. 없었나? 진도 나오면 되나? 아 진짜요? 진짜야 다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진도 나간다. 나간다. 간다 그냥. 교재가 좀 쉬운가? 자 넘겨보면 우리 이제 정규 분포할 차례예요. 자 그럼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부터 잠깐만 정리하자. 자 우리가 이항 분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이항 분포인데 이 이항 분포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녀석에서 이산 확률에서 나와요. 이산 확률. 이 이산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정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셀 수 있는 녀석들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이산 확률이라고 했고 이산 확률 변수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했지? 야, 이산 확률을 우리는 여기서 확률 같은 데서 뭐라고 한다? 큰 X, 라지 X라고 하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우리가 라지 X라고 했고 이 이산 확률 변수가 뭐냐면 주사위를 30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럼 우리 이산 확률 변수 X는 주사위를 30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는 최소 0부터 최대 30번까지. 그리고 그때마다 0번 나올 수 있는 확률, 1번 나오는 확률, 30번 나오는 확률을 만들어낸 게 확률 분포 표였었죠. 그래서 우리 표 그렸었던 거 기억납니까? 아, 우리 확률 분포 표까지 그렸어요.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그때마다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확률을 써놓은 게 확률 분포 표였어. 그러면 이 이산 확률의 확률을 계산하는 녀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위 눈을 30번 던졌을 때 확률 변수 x가 0이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30C 0, 6분의 1이 0, 6분의 5가 30번 뭐 이런 것들이었겠지. 이런 거를 확률로 쓰면 30C x, 6분의 1이 x, 6분의 5가 30-x 이런 녀석들이 써졌을 거야. 이런 것들을 확률을 계산하는 식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이산 확률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표들 그리면서 확률 막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사위를 한 3번 던지면 내가 표 그리는 게 아주 쉬워. 간단해. 0, 1, 2, 3 해서 막 밑에 확률 찾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표를 그려서 찾아내기가 힘들죠. 그때마다의 확률을 찾아내기도 힘들고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배웠죠. 이게 뭐죠?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또는 평균. 이게 뭐였죠? 확률 변수 x의 분산. 이게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였어요. 표준 편차. 그래서 우리 평균은 어떻게 구했지?
x1 p1 옳지. x2 p2 총총총. 기억나니 얘들아? 표가 라지 x고 그때 확률이라고 했을 때 이때 x1 x2 x3 쭈쭈쭉 해서 xn까지 있고 이게 p1 p2 p3 쭈쭈쭉 pn까지 있으면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게 우리 평균이었잖아, 그지? 이렇게 이해돼? 이거였어. 그래서 xn, pn까지. 그래서 얘를 시그마 뭐가 k는 1부터 n까지 xk, pk 이렇게까지 쓸 수 있었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지금? 그러면 이제 분산이 있었어. 이 분산이 뭐냐면 원래는 어떻게 구했지? 옳지. x1에서 뭘 빼고? m. 이게 뭐지? x1 빼게? 편차. 편차를 제곱하고 다시 여기다가 평균을 곱한 값 더하기 x2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곱한 값 해서 쭈쭈쭈 가서 xn에서 평균 뺀 거 제곱하고 그때 평균을 곱한 값. 이게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했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막 시그마로 막 가지고 막 해봤더니 결국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써져 버렸죠. 그래서 제평평제였다. 제곱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으로 분산을 구할 수 있더라. 까지 됐습니다. 여기가 이해되나요? 여기가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얘기해주면서 평균을 물리 점수를 조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시험을 못 봐서 야 너네가 본 시험이 X라면 여기에 A를 곱해주고 B를 더해서 엄마한테 말씀드려 라고 하면 우리 Y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2X 플러스 B 옳지 이렇게 되는 거야. 분산은 어떻게 되죠? A 제곱 분산 옳지. 더하는 건 의미가 없었어.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애들이 같이 오르는데 평균도 그대로 같이 오르니까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시그마 y는 그냥 절대값 a 시그마 x요 이렇게 써줬었더라. 요게 또 한 줄기였어. 이렇게 지금 이어지지. 확률 분포해서 확률 이산 확률 변수 개념 설명해서 표 만들어서 그때 칸을 막 채우면서 계산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막 변화되는 녀석들까지 했어. 그랬는데 이제 그때 백호가 몇 번 던졌죠 주사위? 13,000번 정도 던졌나요? 백호가 주사위를 13,000번을 던졌다 쳐보자. 그럼 이 표를 만드는 거나 평균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뭐일 때 전제는 뭐였지? 옳지. 독립시행이라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라든지 상자에서 공을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어서 다시 꺼내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독립시행이라면 우리는 얘를 쓸 수 있었지. 이게 뭐였지? 이항분포라고 해서 횟수와 그때 독립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P라고 하면 요렇게 써버리더라. 그래서 NP가 뭐고? 평균 EX가 되고 NPQ가 뭐가 되더라? 분산이 되더라. 이게 왜 NPQ가 분산이 되는지는 증명하지 않아요.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 통계에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워줘야 된다까지 이해됐죠? 자, 좋아. 그럼 이 이항분포를 보고 그 특정
녀석의 확률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뭘로 쓰면 돼? 만약에 50p 이항 분포가 50,3분의 1이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5가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5가 나오는 50 c 옳지 이거야. 5 이거 45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독립시행이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기까지 하면 끝. 잘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주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 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 너희들처럼.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이제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배우는 거야. 확률 우리가 뭐 배웠지? 질량 함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온다.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였잖아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파트너가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연속.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랑 짝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확률 이산 확률은 셀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는 식들이었거든. 통계를 구하고 기대값을 구하고. 그럼 이제 눈치껏 연속 확률 변수는 뭐인 거? 셀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시간. 이게 시간은 쟤는 딱 순간에도 시간이 초 단위로 막 쪼개지면서 막 갈 거 아닙니까? 도 단위로 막 쪼개지면서. 길이 또 내가 175가 조금 넘는지 안 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내가 또 이렇게 좀 이런 데만 치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 잴 때 이렇게 막 관절 같은 데 치면 키가 좀 늘어나요. 진짜로 좀 늘어납니다. 친구들이 좀 땡겨주면 좀 늘어나요, 진짜로. 키 잴 때 그렇게 해. 그런데 또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재면 또 작아져 있겠죠. 그리고 이걸 뭐 마이크로미터까지만 쪼개면 또 정확한 수치를 잴 수가 없어. 우리는 딱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시간, 무게, 길이 이런 것들을 확률 분포 표로 만들기에는 171.131 만약 내 키가 171.134야. 그러면 170부터 171, 171.1, 171.2부터 해가지고 엄청 세세하게 표를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것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들, 번이 아닌 것들입니다. 3번, 4번, 5번. 번이 아닌 것들은 이런 연속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확률,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다 구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아니다. 여기서 이어서 하자.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그러니까 선생님 키는 170과 180 사이 어디인가에 있거든요. 170과 어디인가에. 이렇게 범위에 속한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셀 수 없을 때. 번이 아닐 때인 거야. 몇 번, 2번, 3번이 아닐 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정적분입니다. 정적분. 심지어 정적분의 활용이에요. 왜냐면 확률은 항상 0과 몇 사이야? 1 사이야. 0과 1 사이야. 그래서 우리 그래프가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이 사각형 안에 요 한 변을 이걸 한 변이라고 이 사각형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점을 하나 찍었을 때 예각 삼각형인지 둔각 삼각형인지 우리 문제 풀었었던 거 기억나 얘들아?
그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하면 우리 이거 반원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지? 여기에 찍혔을 때가 예각이고 여기에 찍혔을 때가 둔각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 확률 이거 구했던 거 기억나? 이 전체 넓이에서 요거 넓이를 빼버리게 이거지. 이것도 확률로 우리 구했었던 거잖아. 이거랑 똑같아요.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요런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예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인데 요게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니까 얘가 밑으로 꺼질 수가 있나? 왜 없죠? 확률은 0과 1 사이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다 양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들은 위에 얘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갖는 녀석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x축에 닿을 수는 있어도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닿거나. 그러면 범위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키가 17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면 여기가 170이고 여기가 180이면 요 녀석을 정적분 치는 겁니다. 요 녀석. 근데 너네 지금 정규반 아니 지금 딱 수투반 또는 수투 활용 배우는 반에서는 2차 2차도 아니야. 2차, 3차, 4차까지 배웠죠. 그죠? 2차, 3차, 4차까지의 정적분 배웠죠. 그리고 우리 마스터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금이적금학 로다 성지막 하면서 초월함수들에 대한 정적분까지는 배웠죠. 끝났죠? 부분적분법, 치환적분법만 하면서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거 니네가 아는 그 그래프가 아니지 얘들아. W 모양도 아니고 N자 모양도 아니고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거는 미적분 2에서 배우는 이런 그래프 모양인데 확률과 통계를 하려고 미적분 2까지 하는 거 좀 조금 오버하죠? 그래서 이 넓이를 표로 만들어 놨어요. 표로 정리해 놨어요. 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이라고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정적분을 배우지 않아도 돼. 무슨 내용이냐? 정적분은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확률,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하는 건 이 그래프로 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할 때는 요 넓이를 가지고 요 넓이가 선생님 키가 170과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다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이 개념만. 자, 해볼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선만 나와. 우리가 그냥 쓰는 확률 밀도 함수는 굉장히 단적인 직선만 나와. 직선만. 자, 봐볼까? 0에서 3까지 해서 이거 보고 선생님이 하기가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아침에. 자, 0에서 3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라. 확률 밀도 함수가 3분의 1이래. 그러면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3분의 1이 생기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가 몇부터 몇까지래? 0부터 3까지래. 이게 전체 가질 수 있어. 그럼 얘가 전체야.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3까지인 거야. 넓이 몇이어야 돼 그러면? 전체 확률? 옳지 1이어야 되는 거야. 이걸 만족시키면서 내가 1.5부터 2까지의 그런 확률은 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3분의 1이니까 이 전체 넓이가 1이면 이거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0 2 요 넓이 되나? 요 넓이가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가 3분의 2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fx가 3분의 1x는 3까지야? 그러면 여기가 3, 1, 2분의 1 2분의 3 넘어버리네. 그죠? 넓이가 1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x는 3분의 1이라는 확률 밀도 함수식은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진짜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도 지워줘야 돼.
확률 밀도 함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려줘야 돼. 알겠죠? 자, 얘는 안 돼. 그래, 이런 거라고. 점적분을 이용해서도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자, 한번 쭉 읽어봐. 몰라도 된다고. 이거 안 쓴다고. 점적분은 요만큼도 안 나와. 그냥 괜찮아. 그냥 여러분들 반편성고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편성고사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반편성고사에 나오니까 집중하세요. 하시고요. 자, 우리는 개념 확인으로 다시 가보자. 밑에 문제예요. 정적분으로 안 풀 거야. 그냥 그 개념이야. 그래서 적분의 개념을 배운 친구들도 있고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적분은 그냥 그래프와 일정한 범위 사이에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 확률 밀도 함수도 일일이 셀 수 없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겠다까지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fx가 kx인데 0부터 10까지야.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k의 값. 얘들아, k가 양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져. k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져. 왜? 우리 x 범위가 0부터 10까지니까. 그럼 얘는 돼, 안 돼? 옳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밀도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확률을 얘기하는 녀석입니다. 여기고 여기 0부터 10까지면 여기가 10K야. 그럼 요 넓이가 몇 나와야 돼? 1. 10 곱하기 10K 2분의 1이 1. K는 50분의 1인가? K는 50분의 1. 우리 K가 50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지. 야, 0부터 이게 0에서 확률 변수 x가 0에서 2까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 p 붙으면. 그럼 이 말은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0부터 2까지의 뭘 구해라? 넓이 구해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넓이 구하세요. 그럼 몇이야? 2 곱하기 2 집어넣으면 25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찾는 확률 25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를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냥 이 그래프 보고 푸는 거야. 이 그래프 보고 푸는 거야. 자, 넘겨보시면 여기를 다 필요 없고요. 스스로 체크 1-1하고 2-2만 한번 풀어볼래요? (1-2) 2-2 2인지 연인지만 써. 2 그러면 이산항이 배웠으면 2 연속항이 배웠으면 연.
쉽지? 됐나? 얘는 뭐? 이 얘는 연 맞아요. 자, 안 해도 되겠지 이거?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안 할게.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넘겨볼게요. 필수 유형. 자,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자, 연속 확률 변수 라지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4분의 1x 플러스 k고, 그게 이 x가 0부터 2까지라는 얘기는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만 나온다. 0에서 2 사이에. 근데 이걸 셀 수가 없으니까 그래프로 표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때 상수 k 값을 구해라. 그러면 직선 이렇게 그리고 0부터 2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니까 요 녀석의 넓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선생님, k가 음수여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0이 여기서 여기가 2가 되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미 음수가 돼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x축 아래로 꺼지는 녀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됐나요? 양수 쪽에서 음수 있는 녀석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줘야 돼. 이렇게만. 자, 그러면 여기 몇? k. 여기는 k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k 플러스 2분의 1 높이 2분의 1 이게 넓이가 1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2k 2분의 1 k는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k 값 4분의 1이요. 이렇게 쓴다. 정말 쉽다 얘들아. 정말 쉬워요. 정말 쉽다. 정말 전혀 고려할 것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약간 변주를 줬다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두 개로 찢었어요. k의 3-x. 근데 얘가 0부터 2까지는 k 나오고 2부터 3까지는 이거 나오는데 우리 범위가 1에서 3까지. 확률 변수 x가 1에서 3까지 둘러싸인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0부터 몇 가지는 2까지는 몇 나오고 k가 나오고 2 넣으면 몇 나와? k 3 넣으면 몇 나와? 0. 그럼 우리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겠네요. 이렇게. 그럼 먼저 요 녀석의 넓이가 몇이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옳지. 그럼 요만큼이 2k 여기가 2분의 1k 맞나요? 삼각형 그러면 2분의 몇 k가 5k가 1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k는 5분의 2로 찾아놨어요. 아, 우리 k 5분의 2야. 그럼 이제 우리는 몇부터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여기가 몇이야? k니까 5분의 2. 그럼 요 보라색은 5분의 3.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확률 1부터 3까지는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뭐 또 적분 배운 친구는 그냥 적분식 써도 되겠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k.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k의 3-x 해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삼각형과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낫겠죠. 곡선은 절대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넘겨보자. 이 단원 이름이 정규분포야. 그럼 누구랑 짝꿍이겠어 얘가? 이항분포랑 짝꿍이야. 그럼 짝꿍이 지금 세 개가 딱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기억나? 이해되니? 봐봐. 이산 확률 변수는 누구랑? 연속 확률 변수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요.
아이고. 미안. 확률 질량 함수가 이쪽 얘쪽 편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쪽 편은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항 분포가 나왔거든요. 이제 우리는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정규 분포가 나와요. 이 정규 분포가 나온 계기는 이거야. 이항 분포가 나온 계기가 뭐였지, 얘들아? 이항 분포를 왜 썼어? 백호가 주사를 너무 많이 던져. 13,000건을 던져. 이거 너무 많아. 표를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횟수랑 확률을 계산해서 각각의 확률들도 구하고 평균 분산까지도 이항 분포로 해서 만들어 버리자. 단 독립시행일 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는 뭐냐면 선생님이 키가 170과 180 사이에 있을 선생님 키의 확률 변수는 선생님 키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도 어차피 길이에 관련된 거니까 이상한 그래프들이 그려질 수 있겠죠. 선생님 키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있겠지. 그죠? 또 선생님 몸무게에 관한 밀도 함수가 있겠죠. 선생님 나이에 대한 밀도 함수가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 발 사이즈에 대한 밀도 함수가 있겠죠. 선생님 손톱 길이에 대한 밀도 함수들이 있겠죠. 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밀도 함수를 그려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그 복잡한 밀도 함수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야, 모든 확률 밀도 함수들을 통일시키자. 통일시키자가 먼저 취지입니다. 통일시키자.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정규 분포를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특징을 가질 때 우리는 정규 분포를 씁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 x 값을 가지면서 이번에 모든 실수 x 값 음수부터 양수까지 모든 실수 x 값 뭘 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인 거예요. x가 그 확률 밀도 함수 fx가 두 상수 평균과 시그마에 대하여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자연대수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딱 두 명만 이거 자연대수 이거든요. 이게 몇 2.718, 18, 28 정도로 시작하는 자연대수 2예요. 그래서 1에 가까운 수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1에 가까워지고 지수는 무한대로 커질 때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거는 미적분 2에서 나오죠. 그럼 또 등장했어. 선생님 과연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만 생겼대. 아무도 몰라도 돼. 이게 시험에도 안 나와. 수능에도 안 나와. 학교 선생님도 안 나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잖아.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대. 그래서 요건 지우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야,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또는 이 연속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걸 종 모양이라고 하면 땡 치는 그 종. 이 종 모양의 그래프 모양에서 모양을 따른다는 무조건 이 종 모양의 그래프만 나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정규 분포다 그럼 이거야. 그리고 이 한가운데 값이 무조건 평균이어야 돼. 이 한가운데 값이.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이 정규 분포 그래프는
이 m이라는 평균이야. 이거 평균이야. 이 m이 평균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2의 x 기대값을 m이라고도 썼죠. 이 m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이어야 돼요. 종이니까. 종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영향으로 그래프가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평균이 50이다. 그러면 우리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인데 여기가 50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좌우가 대칭인 거예요. 이해됐니? 쌤 그럼 시그마는 뭔데요? 시그마는 x제곱의 앞에 있는 개수 같은 녀석이야. 우리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 폭이 작아지지, 좁아지지. 작으면 작을수록 넓어질 거 아니야. 이런 걸 결정해요. 그래서 요 표준 편차는 요 그래프의 휨새를 결정하는데 넓은 종이냐 좁은 종이냐를 결정하는데 우리 시그마가 어쨌든 분산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분산의 개념이 뭐였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 표준 편차였어. 그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애들이 대부분. 분산이 작다 평균에 애들이 옹기종기 잘 모여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얘가 이 그래프의 표준 편차가 만약에 5야. 얘 표준 편차가 그럼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은 평균 50에 대칭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어때? 작지?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평균에 더 몰려 있는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가 5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긴 거야.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 그래프의 평균에 대한 휨새들을 나타내는데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흩어져 있어야 돼.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몰려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수학에서 누굴 더 좋아해? 얘를 더 좋아해.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좋아해. 그래서 얘는 얘보다 뭐하다? 이 그래프가 이 확률 변수 x가 이 확률 변수 x보다 뭐하다? 기억, 리을, 디귿.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에서 통계에서 말하는 고르다는 표준 편차 분산이 뭐하다?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 정규 분포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무조건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 파이 이거 상수예요. 시그마 계속 변하는 녀석이고요. 요것도 상수입니다. 문자로만 치환했을 뿐. 요게 상수고요. 요거 시그마 요네들이 다 변수들이에요. 그때 시그마 이거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래서 우리 정규 분포를 n이라고 씁니다. 정규 분포를 n. 그리고 여기에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 연속 확률 변수인데 정규 분포를 썼어?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모양이고 종 모양이고 가운데가 뭐에 대해 대칭이?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이런 거야. 이런 건데 몰라도 돼.
자, 문제 볼까요?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1.5, 시그마 x가 7일 때 x가 따른 정규 분포를 기호. 정규 분포 평균 15 7의 제곱.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써요. 7의 제곱 이렇게. 7의 제곱 49라고 안 쓰고 우리가 반지름의 제곱 R제곱이라고 쓰듯이 5의 제곱을 쓰듯이.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분산일 때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면 자, 정규 분포 10,5의 제곱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를 표현해 줍니다. 왜냐면 이 꼴이 저기 뒤에 통계적 추정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갑시다. 오, 맞아, 이거야. 이걸 내가 지금 계속 설명했었던 거야. 자, 보자. 어렵지 않아. 자, 우리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은 다음과 같아. m에 대해서 대칭인.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러면 m에 대해서 종 모양인데요. 이건 안 되나요? 뒤집어 있는 종은 왜 안 될까요?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확률 밀도함수,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x 값이 저 모든 실수예요. 그러면 요 녀석들의 범위가 1이 돼야 되는데 요 녀석들은 계속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국의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값이 계속 작아져야 돼. 그래서 끝없이 0에 수렴해야 마지막에 더해진 값들이 1에 수렴할 거 아닙니까? 얘는 계속 어때? 커지다가 수렴할 거 아니야? 0에 수렴할 수가 없어 얘가. 여기 요쪽이랑 요쪽이. 그래서 이 뒤집어져 있는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아는 그 종 모양으로만 생겨야 돼. 뒤집어져 있는 거. 대칭 안 된다. 종 모양의 곡선이에요. 무조건. 정규 분포 따르면 이거야. 그래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어야 돼. 1. x축을 점근순으로 하며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가져. 그게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래. 이거 몰라도 돼. 이건 안 나와. 얘는 안 나와. 자꾸 이거 쓸데없는 걸 써놨는데 어차피 이렇게 나와. 당연히 x가 m일 때 최대값이지 않겠어? 우리 그래프가 종 모양이면 이 값이 가장 높을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m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지면 대칭축은 일정한데 시그마 값이 커지면 어때? 아이고, 어때? 넓게 퍼지고. m 값이 일정한데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m 값이 계속 이렇게 붙어 나가겠지. 더 좁아지겠지. 뾰족해진다. 그러면 시그마 값이 일정한데 m 값이 달라지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여기 m 값이 30인데 m 값이 50으로 바뀌면 우리 그래프는 똑같은 모양을 x축으로 그냥 20만큼 당겨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힘새는 변하지 않고. 그랬죠. 좋습니다. 그래서 고르다. 뭐일 때? 평균 근처에 별량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고르다. 이 말은 분산이 뭐 할 때다?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를 얘기한다. 옳지. 여기까지 하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m의 값이 일정할 때, 대칭축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뭐이면 부분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진대. 시그마 값이 커지면 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 값이 커지면 대칭축은 왼쪽 오른쪽? 옳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평균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또 나왔네 이 새끼가. 정규 분포를 했는데 아까 쌤이 얘기한 거예요. 이 정규 분포들도 평균도 다 달라.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평균이 또 평균은 그래도 야 그냥 평균을 좀 제발 맞추자 하고 평균을 맞춰놨더니 이번에 뭐가 다 달라? 표준 편차 분산이 다 달라. 그래서 그래프 힘새가 다 달라. 그럼 그때마다의 곡선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계산식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 뭐 해야겠다. 야, 이 정규 분포를 하나의 그래프로 쓰겠다. 표준화 시키자. 일반화 시켜서 쓰자. 하나로 통일해서 갖고 오자가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평균이 50이고 지금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이거든 얘를. 내가 이걸 일일이 계산하려고 했더니 내가 내 생각엔 51부터 53까지의 확률을 찾고 싶어서 이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 그래프가 너무 복잡한 거야. 계산하기도 너무 개빡세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곰곰이 생각했지. 야, 이거 일일이 하는 거 좀 개빡센데. 그래서 이 정규 분포, 각각의 정규 분포를 한 바퀴 기계 속에다가 어떤 함수에다가 빡 집어서 돌려놓고 꺼내는 거야. 일정한 함수 안에다가 빡 집어넣는 거지. 합성시켜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뽀로록 해서 딱 바뀌어서 튀어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이렇게 튀어나와. 모양은 바뀌지 않아. 어쨌든 뭐가 붙어있으니까. 정규 분포라는 얘기가 붙어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냐면 이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로 바뀌면서 뽀로록 바뀌면서 나와. 이 말 봐봐. 평균이 0으로 바뀌었고 시그마가 1로 바뀌었으면 내가 찾고 싶었던 51과 53도 여기에서 나타내는 값이 어떻겠어?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싹 바뀌었겠지. 그죠? 그러면 요 녀석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요 그래프의 넓이들은 우리가 잘 구해놨단 말이지. 구간마다. 그럼 얘들아 이제 적분 쓰지 말고 그 구간들을 잘 찾아서 거기 넓이를 써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다시 평균이 몇이고 시그마가 몇이든 간에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를 시키면 이걸 표준화라고 얘기해요. 표준화를 시키면 그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몇이 되고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몇이 된다? 1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변화, 이 범위들도 여기다가 끄집어왔을 때 몇부터 몇까지로 당연히 요 기준에 의해서 바뀌겠지. 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얘기한다고. 표준화라고 얘기해. 자, 보배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n 0,1이라고 나타낸다. 당연하겠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그러면 딱 보고 너희들이 정규 분포다 했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면 이거 표준화된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로 쓰진 않아요. 따로 쓰진 않아.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를 보통 x랑 구분하기 위해서 z라고는 씁니다. z 확률 변수를 보통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게 이산인지 연속인지 막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도 이렇게 써요. z라고 씁니다. 아, z다. 그럼 뭐다? 표준 정규 분포다. 그럼 그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몇이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을 따르는 녀석이다. 이때 z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생겼는데 쟤는 의미가 없어요. 안 봐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이 몇이 되고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그래프 안으로 들어간다. 각각의 정규 분포들이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어.
요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정규 분포가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게 표준화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 요 어쨌든 얘도 정규 분포니까 여기 다 합친 게 몇이야? 옳지,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그러면 P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몇이야? 옳지, 여기 반절이야. 우리 적분에서도 잠깐 배웠지만 선의 넓이는 몇이다? 옳지, 0이다. 계산하지 않아요. 선의 넓이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0을 포함하든 이거이든 똑같이 2분의 1입니다. 이거 좀 편하겠지. 등호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근데 이상 확률에서는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나 0보다 클 때랑은 셀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신경 써야 되겠죠. 근데 연속에서는 어차피 그래프의 넓이고 선의 넓이는 우리가 수학에서 0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등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또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씩 P가 어떤 확률이냐면 마이너스 A부터 Z가 0까지. A는 양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얘는 뭐랑 똑같아야 돼? 옳지, 얘는 0부터 Z가 A까지에 있는 녀석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선생님 그냥 당연하죠. 근데 왜 굳이 이걸 찾아요? 우리 확률 변수 이 표준화를 시켜가서 해놓는 이 범위들 있지. 범위마다 넓이들을 각각 하나씩 구해놨는데 귀찮으니까 0부터 양수 쪽만 구해놨어. 양수 쪽 그림밖에 없어. 그래서 0부터 1, 1부터 2, 2부터 3 이런 것들만 구해놔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면 0부터 3까지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P 확률 변수 표준화되어 있는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얘는 넓이로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 2분의 1에서 P 0 그렇지 0부터 Z가 A 이걸 빼야 돼. 그럼 왜 또 이렇게 빼요? 그냥 A부터까지인 거 하면 되지. 우리 문제는 0부터 몇까지만 구해놨다.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 0부터 4까지만. 이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만 구해놨어요. 뒤쪽으로 넘겨볼까요? 우리 책 맨 뒤에 보면요. 네모 앞에 답안지가 있고 답안지 앞으로 가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맨 뒤쪽에 하나 붙어 있어요. 답안지 맨 앞에. 몇 쪽이냐면 153페이지에 있어요.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지수 로그 한번 상용 로그표를 찾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찾는 건데 여기에 써져 있는 것들 중에서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값, z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은 구해놓지 않았고 항상 어디서 몇부터? (0부터) 어디까지만? z까지. 이 z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닌 여기 이 z. 그래서 0부터 0, 0부터 1, 0부터 2, 0부터 3 해서 쭉 구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이 a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려면 0부터 a까지의 표준 정규표를 찾고
거기서 그 값을 빼줘야 되는 거야. 항상. 이 수고로움이 조금 있어요.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계속 물어보겠죠. 요것들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좀 다시 가보자 본문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만약에 그럼 반대로 얘들아 A가 양수일 때라고 하면 P, Z가 A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여러분이 항상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얘네가 스스로. 그래서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2분의 1 더하기 0부터 Z가 A까지의 확률을 찾아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0부터 A,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되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의 다 했어. 자, 여기서 A, 여기서 B. 선생님, 저 여기 넓이 찾고 싶은데 이거 보면 어떻게 할까요? 0에서 시작하는 거야, 항상. 옳지. 0에서 Z가 어디까지? B까지의 확률에서 수고롭지만 어디서? 0에서 Z가 어디까지? A까지 이렇게 빼서 계산해요. A에서 B까지는 안 나와 있어. 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뭐인 것들로만 찾는 거니까. 근데 이 넓이랑 똑같은 게 어디 있어? 뚝 떼다가 오면 여기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가 얘를 물어보면 너희는 얘로 풀어야 되는 거야. 대칭에서. 할 수 있겠니? 뭐에 대해 대칭이니까 0에 대해 대칭이니까 숫자 부호 바꿔도 똑같아요. 자, 다 했어. 그러면 한번 해볼까? 확률 변수 Z가 확률 변수 Z가 Z를 썼으면 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의 종 모양의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로 쓰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했어. 여기 0이야. 시그마는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근데 이 Z가 0.5 이상인 거. 이게 1번 모양인 겁니다. 이게 1번 모양. 그럼 몇에서? 2분의 1에서 0부터 Z가 0.5인 거 빼면 되는 거 맞아요? 여기 몇이래? 0부터 0.191. 이게 요만큼의 넓이가 0.191호예요. 이걸 계산해놨대. 적분해서. 그럼 0.5에서 0.5 빼니까 몇이야 얘들아? 5, 8, 0, 0.0085야? 아니에요? 3? 0.3085?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넓이가 0.3085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다음에 마오부터 0모까지다. 그러면 우리 다시 그려. 가운데가 0인데 0.5부터 마이너스 0.5까지.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나 이거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0부터 0.5까지가 몇 배? 두 배. 여기 곱하기 이해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몇 나와? 0.3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다. 풀더라 이렇게. 자, 5분 쉬었다가 뒤쪽 이어서 할게요.
나온다는 거 아니지 혹시? 아니라고. 이건 더라고. 너가 아니야. 맞아. 어? 원래 이거 시간이 열심히. 저 위에 베이글 열.